네, 여러분 수학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직육면체의 건널비 부피를 알아봤었고 등교 수업에 와서 6단원 수행평가도 봤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여러분들이 잘 못 본 것 같아서 선생님 반응이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어쨌든 과거는 과거고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이자 1학기 마지막 단원인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를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프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이 몇 개 있죠? 꺾은선 그래프라든지 막대 그래프라든지. 하지만 오늘부터 배울 그래프는 그 그래프들이랑 좀 차별된 그래프들이 나올 겁니다. 조금 익숙한 면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여러분들 교과서 그림으로 왔나요? 어디일 것 같아요? 그쵸, 교실인 것 같습니다. 그쵸? 교실에서 한 모둠에 4명의 친구들이 둘러앉아서 수업일지 토론일지 모를 것을 하고 있네요.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학교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요? 이 게임은 컴퓨터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 핸드폰 게임 포함이겠죠. 그러면 범위가 더 넓어지네요. 여학생은 기사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프 중에서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게시판에 보니까 이미 기사가 하나 떠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학교 행복밥상 차림표예요. 지금 그래프가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래프는 아마 이거랑 이거일 것 같아요. 그쵸? 위에 2가지 그래프는 수학 시간에 처음 다루게 되는 그래프일 겁니다. 물론 이 단원을 통해서 2가지 모두 다루겠지요. 그렇다면 이 단원이 끝나면 여러분들도 각 그래프의 특성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가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조사 자료에 가장 어울리는지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 있는 모둠은 이미 직접 기사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쵸? 여기도 되게 다양한 그래프를 썼네요. 그래프가 종류 하나, 2가지는 같은 종류니까 둘, 셋, 3가지 종류의 그래프를 무려 1개의 신문에 썼네요. 그 위에 이미 붙인 모둠도 지금 2가지의 그래프를 썼네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그래프는 1개의 그래프지만 자료를 2가지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는 꺾은 선 그래프 형식과 막대 그래프 형식 2가지를 한 그래프에 쓰고 있네요. 독특한 형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짐작하셨다시피 이 단원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응용해서 이 단원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짜잔! 여러분들 3학년 때 배웠던 여기 그림 그래프 기억하죠? 그 다음에 우리 4단원에서 배웠던 학교에서도 복습했던 비와 비율과 관련된 것도 이 단원은 필요합니다. 선생님, 그래프인데 비와 비율이 필요해요? 네. 6학년 때 배우는 그래프의 최종 끝판왕은 여기는 비율을 잘 공부한 사람이 유리한 공부예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숫자가 아니라 비율을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나타내는 데는 어떤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배울 거고, 그다음에 그 그래프를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94쪽으로 갑니다. 네, 오늘 같이 공부할 그래프의 이름은 그림 그래프입니다. 선생님, 우리 그림 그래프 이미 했었어요. 아까 3학년 때 했다고 봤잖아요. 네, 그거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한번 봅시다. 선생님, 이게 그래프예요? 네,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그려져 있지만 그래프예요. 한번 봅시다. 슬기는 통계 활용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권역별 초등학생 수, 지역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를 조사하여 그림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지금 지역을 몇 개 지역으로 나눴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네요. 그림 그래프에는 그림을 여러 가지 기호를 쓸 수 있고 그걸로 숫자를 나타낸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한 개의 기호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그림 그래프의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제주도까지 있네요. 그러면 6개 지역이죠. 이렇게 2개의 기호를 썼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10만 명, 작은 그림은 1만 명. 보시면 딱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초등학생 수가 많아요? 그렇죠? 서울, 인천, 경기가 딱 봤을 때 초등학생 수가 제일 많고 어디가 제일 적어요? 그렇죠? 제주가 제일 적은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 그래프의 장점은 뭐예요? 그렇죠? 한눈에 어떤 지역이 제일 많은지 어떤 지역이 제일 적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봅시다.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은 각각 몇 명을 나타내나요? 우리 이거 방금 살펴봤던 거잖아요. 큰 그림은 몇 명이었어요? 10만 명. 작은 그림은 몇 명이었죠? 1만 명을 나타냈습니다. 그쵸?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권역과 가장 적은 권역은 각각 어디인가요? 우리 이것도 방금 했던 건데, 그쵸?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권역 어디였죠? 서울, 인천, 경기.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권역은 제주도였습니다. 강원 권역의 초등학생 수는 제주 권역의 초등학생 수의 몇 배인가요? 이거는 이제 기호를 통해서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제주 권역은 밑에 보이니까 1만 명짜리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4만 명이에요. 그 다음은 강원 권역으로 갑시다. 얘도 작은 것만 8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8만 명이네요. 그래서 몇 배라고 할 수 있나요? 2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수치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림 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이 그림 그래프를 보고 무엇을 더 알 수 있을까요? 그 외에 그림 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우리가 알아낸 내용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알아낸 내용은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 그 다음에 가장 적은 지역,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학생 수를 비교를 했고요. 그 외에는 어떤 것 정도 알 수 있을까요? 지역별로 초등학생 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그거 정리를 해볼게요. 권역별로. 이 정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점이 가장 좋죠? 자, 한눈에 어떤 것이 가장 적은지 알 수 있다. 이게 그림 그래프의 최대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 그래프를 읽는 방법을 우리가 연습을 해봤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권역별 초등학교 수를 조사한 표입니다. 아하! 아까는 초등학생 수고 지금은 초등학교 숫자네요. 아까는 학생 숫자였다면 이번에는 학교 숫자예요. 한번 봅시다. 초등학교 수를 100의 자리까지만 나타내려면 그럼 10의 자리랑 1의 자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0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의 자리의 바로 아랫자리인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100의 자리부터 나오겠죠. 한번 봅시다. 표를 완성해 보라고 합니다. 아하, 그러면
어림값을 넣으라고 한 걸 보니까 진짜 실제 수를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를 넣으란 얘기네요. 그러면 10의 자리에 일단 표시를 먼저 해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게 10의 자리죠. 한번 나타내 봅시다. 1은 올림이요, 버림이요? 버림. 그러면 2100. 그 다음에 6은 올림이에요, 버림이에요? 올려야 되죠? 그러면 900. 0은 버리니까 1000. 5는 올려요, 내려요? 올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4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는 버립니다. 1600. 1 아까 했죠? 버립니다. 1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수를 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내 봐야 되겠죠? 짜잔. 와, 보니까 이미 정해놨네요. 넣을 그림을. 여기 큰 학교 표시는 학교 1000개, 작은 학교 표시는 100개로 넣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서울, 인천, 경기 넣어볼까요? 2100이니까 큰 거 2개, 네, 그래서 2100명이니까 서울, 인천, 경기는 큰 거 2개, 작은 거 하나가 되겠네요. 그러면 강원도는 400이니까 작은 것만 4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은 작은 것만 9개를 넣어야 되네요. 9개 넣었습니다. 대구, 부산, 울산, 경상 1600이네요. 그럼 큰 거 하나, 작은 거 6개. 네, 1600 됐고요. 광주, 전라는 1000이니까 큰 거 하나면 되겠네요. 됐고, 제주도는 100이니까 작은 거 하나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 그래프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권역은 어디예요? 그쵸? 그냥 개수로만 따지면 대전, 세종, 충청이 그림 수는 제일 많지만 우리 따질 때 어떤 것부터 따져야 돼요? 그쵸? 1000개짜리 큰 게 가장 많이 있는 데를 먼저 따져야 되죠? 그다음에 1000개짜리가 있는 데가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부산, 울산, 경상, 광주, 전라 이렇게 3개 지역밖에 없고 이 중에서 큰 아이콘, 큰 그림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 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문제로 갑시다. 그림 그래프를 보고 더 알 수 있는 내용. 가장 많은 권역 말고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가 가장 적은 권역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예요? 그쵸? 그림이 한 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나마도 작은 게 들어가 있는 제주 권역이다. 또 알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네, 보시면 강원도랑 제주도 정도 비교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강원 권역을 초등학교죠. 이번에는 수는 제주 권역에 아깐 2배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4배가 되네요. 그쵸? 그리고 또 어떤 거 쓸 수 있었죠? 그쵸? 권역별로 초등학교 수는 차이가 많이 난다. 아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보시면 그쵸? 지금 제주도는 작은 아이콘 1개밖에 없는데 서울, 인천 지역은 큰 아이콘 2개에 작은 아이콘 1개예요. 그러면 무려 21배가 차이가 나네요. 어마어마하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내용들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지금 이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그림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인 그림 그래프는 그림의 크기로 많고 적음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걸 표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표로 나타냈을 때는 어떤 점이 좋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하나 세서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죠. 하지만 한눈에 어느 지역이 많고 어느 지역이 적은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림 그래프의 경우에는 어떤 지역이 제일 많고 어떤 지역이 제일 적은지 등 지역 간의 수치의 많고 적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최대 장점이라는 거지 그림 그래프를 가지고도 우리가 대략적인 수치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그림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들 가장 많은 지역 그리고 가장 적은 지역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인 수치도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 간에 어디가 어디 몇 배 정도 되는지 비교도 가능했다는 점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업 들은 것들 정리해서 사진 찍어 놓으시고 오늘 수학 익힘책은 62, 63쪽 해결해서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그냥 뒤에 채점 해보지도 않고 동그라미 치는 친구들 있는데 알죠? 선생님 다 압니다. 한 번에 제대로 합시다.